안녕하세요. 카모마일입니다. 6월 3일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일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가 만든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이고요. 정작 에볼라 희귀병 치료제로는 미국 식약청 FDA 승인을 못 받았는데 코로나19 치료는 동정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병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렘데시비르 임상의 현재까지 결과를 쉽게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지역 병원에서 중증 환자 대상으로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시험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진앙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이 되었고요. 가장 먼저 결정적인 결과가 나올 뻔했는데 공식 발표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원래는 453명을 모으기로 했는데 237명밖에 환자를 못 모았고요. 결과도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임상적인 결과, 즉 환자의 입원 기간 단축 같은 지표들도 렘데시비르가 개선을 못했고 바이러스학적인 결과, 개선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파일도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 웹사이트에 잠깐 게재되었다가 없어진 거를 언론사에서 캡처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렘데시비르 최초의 중증 환자 대상의 임상 3상은 망한 걸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고 중국 지역 외 병원을 주력으로 했던 또 다른 임상시험은 결과가 희망적이었습니다. NEJM 같은 믿을만한 의학 저널의 결과 분석 논문이 실렸고요. 여기서 최고의 성과는 산소호흡기 도움이 필요한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군은 평균 11일 만에 회복해서 퇴원을 했고요. 투여받지 않은 군에서는 완치에 평균 15일이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에서 빨리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는 건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 숫자는 도출이 되었지만 렘데시비르 투여받은 군이 7.1% 사망률, 안 받은 군이 11.9%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사망률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통계적으로 확실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결과인지 이미 골드 스탠다드 치료제가 있는 인플루엔자의 임상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잘 갑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낸 논문이고요. 독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 타미플루란 유명한 약의 성분 명칭입니다. 그 효과를 저위험, 고위험 환자군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사망률, 모탈리티도 줄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즈 레이쇼라는 통계학적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0.1 아주 확실한 효과를 나타낸 숫자를 얻었고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했습니다. 또 중요한 임상이 입원해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 외에도 엑스레이에 폐렴은 좀 보이는데 산소호흡기 없어도 숨을 잘 쉬는 중등도, 즉 아픈 게 중간 정도, 마더레이트 등급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길리어드 웹페이지에 게재된 임상결과 요약 내용을 보면 렘데시비르를 5일간 투여한 군과 렘데시비르 없이 표준 치료를 받은 군을 비교를 했는데 치료 후 11일이 된 시점에서 렘데시비르를 맞은 환자군에서 증상이 개선될 확률이 65%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에서 렘데시비르는 인플루엔자에서 타미플루 약이 했던 것처럼 게임 체인저 수준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질병 사망률을 낮출 정도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모든 코로나19 약제를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임상 3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중국 병원에서 이루어진 임상 결과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자주 보이는 작은 남자분,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시 박사인데요. 감염병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의사이기도 하고 연구자이자 정책 입안자이기도 하죠. 이분도 렘데시비르가 희망적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NEJM의 결과 분석 논문을 보면 부작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증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만 놓고 보면 렘데시비르를 5일간 투여받은 200명 중에서 42명 그런 중증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투여한 10일 동안 투여한 그룹 197명 중에서 68명, 35%가 겪었습니다. 중증 부작용의 종류는 급성 호흡 부전이 가장 많았고요. 각각 그룹에서 5%, 9% 관찰되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좀 많은 거지만 이 임상시험이 중증 환자 대상이란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안 썼던 중등도, 중간 정도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렘데시비르 임상에서는 부작용 빈도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심각한, 좀 문제가 많은 부작용의 빈도가 5일 치료한 중등도 환자분 191명 중에 8명, 4%, 그리고 10일 동안 치료한 중등도 환자분 194명 중에 7명, 4%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약을 쓰면 결과가 좋겠구나를 시사합니다. 이미 악화가 되어서 산소호흡기를 일단 달게 되는 상태면 렘데시비르를 써도 예상되는 사망률이 7.1%였으니까 100명 중 7명, 꽤 심각한 거죠. 독감, 인플루엔자란 병도 표준 치료제 타미플루를 열이나 몸살이 남고 그런 증상이 난 다음에 48시간 이내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길 거고요. 그 표준 치료에 들어갈 약으로 현재로는 렘데시비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